빠르게 남겨주세요. 네, 우선 1부의 시작은 사전 종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을 가지고 두 분이 동시에 봐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네. 오늘 4727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애매모호했지만 이 종목은 뜨끈뜨끈했습니다. 바로 두산 테스나가 되겠는데요. 예. 네. 오늘뿐만 아니라 두산 테스나는 야. 뭐 올해 내내 좀 뜨끈뜨끈한 종목이기도 하고 네. 어제 그리고 오늘 어후. 연달아 이틀 동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7% 상승이었고요. 46,15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네. 네. 사셨던 가격 보니까 37,800원이세요. 저기 동그라미 쳐놨던 저곳 한 달 전에 샀다. 이게 더 보유해도 될까요? 뭔가 목표가가 살짝 성에 안 차시나 봅니다. 지금 10%를 들고 계시는데 네. 수익으로 따지면 22% 수익이 나신 거죠. 오, 좋네요. 그래서 오늘 매도하려다가 참았다. 네. 매도 시점에 온 건지 더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더 가져간다면 목표가 얼마인지 네,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질문을 빠바박 날려주셨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이 종목이 59,000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승세라면 그 고점까지도 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내심. 긍정적인 모습들이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기대를 해보실 것 같은데 한번 목표가 저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지 키워드부터 확인하죠. 네. 박철순 이사님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상저하고입니다. 상저하고 좋은데요? 올라갈 거네요. 좋아요. 네, 김영희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네. 반도체는 이제 좋아질 일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꽃길 걷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키워드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사님 우선 상저하고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네. 하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저하고를 실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주가야 뭐 등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항상 눌림 때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퍼 테스트뿐만 아니라 패키징 테스트도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대표 선도 테스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분기는 사실 고객사였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조정 때문에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행히 지금 2분기 때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최근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더 반도체 업황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회복되면 당연히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라서 테스트 관련된 매출 앞으로 하반기 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사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네. 9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쪽 면으로 보면 사실 삼성전자라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한 회사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섞인 목소리가 항상 나왔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자 말고도요. 다양한 이 팩리스 업체들 계약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으면서 고객사가 계속 확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뭐 삼성전자 매출도 좋지만 그리고 업황이 회복되면서 삼성전자의 매출도 늘어나겠지만 하반기 때 고객사를 늘려놨기 때문에 수익성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다변화시켜 놓은 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전장용일 것 같아요. 이 전장용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OC라든지 CIS 관련된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SOC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장착한 기술 집약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IS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전장 쪽에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라든지 부품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이 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노이즈가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노이즈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 자동차가 여름철 되면은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온도가. 바깥에다가 뭐 주차해 놓으면 뜨끈뜨끈합니다. 그렇죠. 뭐 100도가 넘어가니까요. 어떨 그럼요, 때는. 위험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온도를 다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테스트 시간이. 그런데 이게 이 회사에는 장점입니다. 왜냐하면은
테스트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웨이퍼 하나, 뭐 칩 하나 요거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매출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테스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장용으로 들어가는 테스트 제품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요가 늘게 되면 이 회사는 수익이 더 급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제 전장용이 늘게 되면 테스트 업체들 좀 많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테스라도 역시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이상 큰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좋은데요? 그냥 다 좋은데요.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거 하반기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인데요. 이제 반도체는 이제 좋아질 일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물음표로 끝냈단 말이죠. 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 정말 좋은 의미로. 아 그래요. 제가 네. 비비 좋습니다. 꼬여가지고 제가. 네. 제가 너무 꼬이게 그동안 얘기를 했나봐요. 저희 반성하도록 인성의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좋아질 일만 있다라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그냥 마침표를 다행입니다. 찍어왔어야 네. 될 것 좋은 같네요. 거예요. 네.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네.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게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줄 거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워낙에 편향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은 삼성전자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삼성전자가 회복이 되면 분명하게 이제 실적도 회복이 될 텐데 1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었어요. 네. 그런데 업황이 워낙에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하반기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또 삼성 쪽에 매출이 편향적이니까 네. 이 부분을 또 고치기 위해서 이 사업 다각화를 또 시도를 했었던 부분, 그러면서 전장용 반도체가 또 키포인트로 꼽히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전장용 반도체가 가장 컸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동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캐파를 키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 쪽에 매출이 편향되어 있으면서 웨이퍼 테스트 이쪽에서는 또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캐파를 키워 나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동사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업황도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삼성 쪽에 매출이 편향되어 있었던 부분이 약점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하반기로 넘어가면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사업 다각화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준 것 같고, 또 이제 후공정 쪽이잖아요. 후공정 쪽이면 보통 이 시장에 반도체가 회복을 한다라고 할 때 또 먼저.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는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형일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매출은 늘어났는데 수익성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부분의 약세 때문이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이사님, 네. 이렇게 모바일 약세로 인한 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에 대한 아쉬움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약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용 반도체의 증가세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두산 테스나를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모바일 쪽은 사실 뭐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바일 쪽이 전체적으로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 보는 거고요. 네. 지금은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좋아질 부분들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뭐 전장용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주력 사업을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뭐 지금 모바일 쪽 약세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두산 테스나가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2만 원대에서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어서
하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아닐까.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목표가, 우리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회사의 가장 그냥 걱정거리를 굳이 뽑자면은 네. 많이 올랐던 많이 거거든요, 올랐다. 이틀 동안. 그래서 장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대표 종목이고요. 일단 하반기에 업황이 계속 좋아질 거고 실적도 훨씬 더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 눌림이 나올 때마다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한 번 정도 또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년 정도 차트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요 1매물대에서 지금 오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추세는 아직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만 원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잡고 한번 추가 베팅을 좀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꺾이면 뭐 팔아야겠죠. 손절가는 안 네. 잡아도 될까요? 손절가는 저는 지금 한 44,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물론 지금보다 좀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조금 베팅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추가 상승에. 약간 이것보다 지금 파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수익은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손절가 좀 밑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베팅해 볼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한 44,000원 정도만 꺾이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고 다시 또 눌림 나온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또 접근하시면 되는 종목이니까요. 일단은 44,000원으로 손절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잘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조금 더 높게 잡아주시면서 도전 외쳐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워낙에 이게 관계가 깊으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확실하게 돌아섰다라는 아직 확신이 안 들다고 생각해요. 그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계가 지금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부분을 오늘 주가로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자세히 얘기해. 주가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 제가 이제 항상 수급을 잘 보니까 맞아요.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급은 시장의 관심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에 왜 이렇게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을까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편향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단점으로 작용할 건가 장점으로 작용할 건가라고 했을 때 시장의 투자자들은 장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그럼 왜 장점일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삼성전자의 편향이 이제 매출이 편향이 되어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최근에 캐파를 키워 나간다라고 하면서 두산 테스나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웨이퍼 테스트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삼성전자의 편향된 매출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선 충분히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긍정적인 시각적으로 조금 더 두산 테스나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네. 이제 결국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한 시각입니다. 지금 줄을 3개 정도 이제 쳐놨었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뚫어줬어야 될 매물대는 돌파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에 지금 앞서서 5만 원대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만 원 중반대 이상의 상승을 보이려면 이 구간의 매물까지도 다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오늘 윗꼬리를 그리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이 상승, 추가적으로 이제 매물대 돌파해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5만 원대의 매물이 사실 살짝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에서 한 번 더 밀어주면서 올라갈 경우와 그 다음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으면서도 이게 아직까지는 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애매한데요? 네, 살짝 저는 네. 물량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이제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같이 할 거지만 CPI도 발표가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CPI 발표에 따라서 또 이제 이 시장의 분위기가 또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FOMC라는 결과물도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쵸.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일단 조금 더 지켜봐도 저는 무방하다 보유 의견을 드리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오늘의 윗꼬리를 그렸던 구간, 즉 4만 원 후반대부터 5만 원대까지로 좀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재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눌렸을 때에는 오히려 또 이 종목은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저는 한 49,000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지금 현재 뭐 수익권이 나쁘시지 않으시니까 45,000원, 500원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지켜보시되, 만약에 고가 부분을 더 뚫어주지 못한다,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 또 굵직한 이슈들이 남아있으니까 눌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눌렸을 때는 또 오히려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 수익권도 어느 정도 나와준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산 테스나입니다. 박철순 이사와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잘 사신 것 같아요. 지금 다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이제 바닥 찍고 반도체 올라가는 것처럼 두산 테스나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건 공통적인 건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눌림목 매수 역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철순 이사께서는 목표가 5만 원 잡으셨고요. 손절가 44,000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 비슷합니다. 49,000원. 손절가 45,500원을 제시했습니다.